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또 특별한 곳에 와가지고 특별한 분하고 저희가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요즘에 또 강남 그 한우 오마카세에서 가장 블루칩이죠? 그런가요? 오늘부터 블루칩으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이제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짜 저랑 엄청나게 인연도 깊고 오랫동안 알던 분이고 멋있는 젊은 사업가로 그런 분인데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육공방의 정해찬 대표님입니다. 네. 네, 원래 부동산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부튜브를 원래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여기 오니까 부튜브보다는 먹는 게 생각이 나네요. 정해찬 셰프님이 결혼 예정이시고 이제 됐습니다. 오, 예, 축하드립니다. 진짜 처음 봤을 때는 20대였잖아요, 저랑. 이제는 걸출한 사업가가 됐잖아요. 걸출하지 않지만 뭐 작은 이제 대표님 조촐한 사업가가 됐잖아요. 정해찬 대표님이랑 저랑 만난 게 또 되게 인연이에요. 정해찬 대표님이 요리해주는 걸 보고 제가 반해서 저랑 한 번만 술 먹어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막 부탁을 했어요. 많이 들이대셨나요? 저 드리는 거 잘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사실 이게 부튜브라는 거를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오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것도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인생에 관련된 것도 물어보고 뭐 간략하게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30대 초반에 또 이제 외식업을 하는 사람이 궁금한 부동산 정보들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많죠. 그다음에 또 내가 직접 집을 구하거나 또 장기적으로는 내 사업장에 대한 뭐 건물도 사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제가 같이 좀 이야기 드리면서 자연스러운 토크를 하는 시간. 그게 바로 알파카 부튜브입니다.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요즘에 사업을 하고 싶은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월세든 이제 상권이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알파카 많이 구독하시는데 네. 알파카는 약간 조금 원하더 레벨 원하더라고요. 스파 넥스트 레벨? 부동산 관심 많잖아요, 사실. 저랑 맨날 떠드니까 맨날 부동산 얘기만 그러면서 듣고. 사실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첫 업장이어서 사실 그때 못 모르겠었는데 아마 옮기거나 뭔가를 했을 때는 자문을 구할 예정이에요. 상권분석. 상권 분석뿐만 아니라 이걸 하면서 사실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요. 외식업자를 고르는 건물을 잘 골라야 되는 법, 막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지금까지도 힘드니까. 맞아, 한 번 자리 잡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또 알파카에서 저희가 이제 임대사업부도 오픈을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이제 건물이라는 큰 객체만 저희가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저희가 주택이랑 임대사업부도 굉장히 잘하고 관리사업부까지 잘하니까 다양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만약에 레스토랑들이 입점을 하게 되면은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관리도 해주실 거예요. 주택처럼. 그렇죠. 레스토랑 발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호주 출신이에요. 어... 간략한 이력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 요리를 하다가 나와서 한국에 잠깐 있을 때 한우목한 되게 유명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더 이상 해외 안 나가도 될 만큼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해 출신은 아닙니다. 청담회장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에 뭐 정육공방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외식업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랑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오픈한 곱창전골집 청담회장. 청담회정 거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 알파카 아니, 거기가- 제가 출연을 결심했어요 사실. 큰 그림 있었네. 정육공방은 워낙 많이 잘 도와주셔서 이제 제가 그 정육공방 온 사람은 랭킹 5 안에 들잖아요. 그렇죠. 꾸준하게 그래요. 네. 많이 잡아주시고 항상 오실 때마다 빈손으로 오고. 제가 정육공방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게 실제로 여기서 고기를 사가지고 집에 스테이크를 굽잖아요. 웬만한 그 외식 셰프보다 잘할 정도로 스테이크 질이 좋아. 깜짝 놀라. 사람들이 먹잖아. 딱 먹고. 저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항상 잘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기 네. 완전 저희 대표님 스타일인데요. 어둡고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조용하게 심심하고, 네. 예. 맞아요. 그렇죠. 폐쇄적이고 폐쇄적이 되게 네. 폐쇄적인데 그래서 좋아하신 것 같아요. 폐쇄적인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나저나 저희가 청담회정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청담회정 그러면 저희가 왜 청담회정이 맛있는지 특장점을 한번. 지금 곱창전골인데 가격이 조금 높을 수 있는데 쓰는 곱창 자체가 한우에서 최상 그리고 구이용 곱창 구이용을 곱창 네. 전골로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구이용을 물에 네. 빠뜨려서 이제 쓰는 곳이긴 한데 일단 깔끔합니다. 곱창전골인데 별로 느끼하지 않습니다. 잡내가 안 그쵸? 나나요? 너무 맛있어요. 정 대표님이 사실 저는 어떤 음식점을 한다 뭐 한다고 하면 제가 투자 관련된 것도 얘기하시면 저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제가 500 정도 500이요? 예? 더 쓰시죠? 맥주 500?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정직하고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프로의식이 정말 추천한. 아까 요식업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컨설팅도 받을 네. 수 있나요? 원하시면은 같이 저는 근데 그 돈을 벌거나 이런 것보다 새로운 프로젝트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점 이런 거를 또 메뉴도 컨설팅도 해주고 또 뭐 실제로 정말 좋은 음식을 많이 주면 좋은데 그게 코스트라는 것도 있고 가게가 잘 돌아가야 되니까 네. 그런 시스템도 잡아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네. 했는데 청담회장 좀 힘드네요 진짜. 아니 너무 크니까 이게 정육공방 같은 경우는 사실 회전율보다는 하루에 한 팀 시간을 많이 저희가 공을 들여서 물론 해장국집도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들지만 약간 수렁으로 빠지는 스타일이야.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시니까 직원들 힘들어 하긴 해요 거기.
이제 진짜 궁금한 얘기. 외식업을 하면서 또 이제 30대 초반에 결혼을 준비하는 멋진 사업가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어려웠던 점, 아니면 일단은 궁금했던 점. 잘 모르니까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부동산은. 그런데 우리는 직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사실 보긴 봐요. 그걸 보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살짝. 네. 그래서 약간 중구난방이고, 그리고 막상 없는 매물도 되게 많고 사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서가 생긴다면은 네. 조금 전문적으로 돼가지고 저같이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가서 조언도 얻고 간소화 시켜줬으면 아니, 그 간소화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알품은 팔아야 돼요. 답사는 사실 기본이라서. 실제로 일단 그 허위 매물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사실 매물 자료를 올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 광고용도 많아요. 광고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거래가 됐는데 지우지 않은 것들. 근데 이거를 막 부지런하게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좀 더 광고를 위해서 남겨놓는 경우들도 네. 있더라고요. 놔뒀다가 다른 걸 돌리세요. 지금. 사실 예, 맞아요. 비슷한 사실 거 있어요. 비슷한 네, 개념으로 비슷한 하는 거. 있어요. 그래, 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나랑 같이 일하는 그 플레이어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다 알아볼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이 플레이어한테 문의를 해서 저거 좀 알아봐 달라. 이걸 좀 체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전화하다 보면 질릴 수 있고 지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잘 아는 사람이나 내가 좀 믿음직한 직접 이 업을 하는 사람한테 이런 거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그 업을 하는 사람이 업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솔직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를 지정해서 뭐 이분한테 꼭 하겠다라는 거를 잘 선택하는 게. 부동산도 많이 만나보시고 심심할 때 주말에 뭐예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할 거 없을 때 있잖아요. 네, 상관 안 그냥 동네 부동산 한번 다녀봐요. 거기서도 옥석을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분 너무 괜찮다라는 분을 구할 수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더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제가 집 구할 때나 뭐 알잖아요. 저희 사무실 제가 다른 거 구할 때 저도 발품 팔고 다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체크해보고 그런 편이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더 성실하게 움직이든 아니면 내가 정말 괜찮은 플레이어를 구하든 둘 중에 하나가 방법인 것 같아요. 세상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엄청난 솔루션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보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내가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전달 드리고 싶네요. 또 알파카에서는 또 그래도 그냥 잘 할 겁니다. 네. 네. 열심히 안 하면 뭐 댓글로 이렇게 팀장님 좀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걸 보고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네? 진실의 방이라고? 네,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같이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저랑 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나면 넉다운 돼서 나가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이 이제 변화가 되게 빠르다 보니까 네. 그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심지어 이제 이건 이제 외식업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거나 이러면은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사실 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찾아보고 이제 요즘에서 청약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저 네. 나이 때 그것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바뀌고 네. 있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이게 치면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부동산에서 좀 잘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 같은 것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알파카에 저희 블로그가 있어요. 네네. 알파카 블로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알파카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실제로 그런 법이나 이런 규정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네. 공무원들도 잘 몰라. 네, 물어보면 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저희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아니 뭐 청약, 특히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하죠. 네, 청약들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네, 뭐 청년주택, 청년주택 그래서 많이 여러 가지, 있고, 네.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친구들 몰라서 못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근데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새 정부 출범 전이라 네. 딱 이렇게 확정된 건 없지만 저희 지금 뉴스레터 또 새로 맞아. 등장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기에 알파- 또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카가 저희가 이제 뉴스레터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메일로 변화되는 부동산의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뉴스레터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갈 겁니다. 많은 좋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다. 오늘 갑자기 또 이거 짜지 않았는데 이렇게 광고가 또 돼버렸네. 너무 또 마지막으로 하나 또 궁금한 거 뭐 건물주와의 분쟁 이런 게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있죠. 가끔 그런 거 있죠. 모 업장이 있는데 거기는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느낌? 어떤 식으로 괴롭힌가요? 위생과에 전화를 해서 네. 수업을 한다든가. 아니 마음에 안 들어요. 세입자한테 위생과에 전화를 해서 괴롭혀요? 그런 느낌으로서 약간 계속 아. 이렇게 뭔가 월세를 트러블이 좀 더 올리기 위한 꼼수네요. 이게 왜냐면 법적으로 5%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세입자를 좀 소위 말해서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일 문제가 이제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기존의 건물주하고 약속했던 게 있는데 지금 새로운 건물주가 또 다르게 얘기하니까. 그쵸, 예. 그래서 사실 임대차 계약서를 좀 잘 쓰긴 해야 돼요. 보통 계약서 쓰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계약서를 쓰면 정말 각 잡고 멋있게 글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조금 더 풀어서 쓰셔도 괜찮아요. 모든 계약서는 요식 계약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이 안 정해져 있는 계약인데 부동산 계약은 분료식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쓰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문제 삼지 않는 계약서를 썼으면 좋겠다. 저런 거는 서로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계약서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자유롭게 쓰라고 좀 권장을 많이 드려요. 저도 그렇고 이제 계약서 쓸 때 되게 저희는 창조적으로 많이 써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들도 직접 내가 장사를 하거나 갑자기 누수가 생겼어. 아니면 갑자기 뭐 장사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건물주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실제로 계약서에 잘 써 있으면 무조건 새로운 건물주가 되더라도 그 계약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깔끔하게 잘 쓰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나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그 계약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쓴다? 뭐든지 처음이 중요해요. 다리 시작이 구하는 것도 시작이 중요한데 맞아요. 너무 힘들다 옮기기. 네. 잘못되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그 모 친한 대표님 있잖아요. 네네.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주변 평판을 물어봐요. 그 건물주. 아. 주변에 발레 아저씨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꿀팁이다. 차라리 그냥 관리회사들이 맡겨있거나 이렇게 좀 대기업들이 건물주인 경우는 별로 터치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개개인이 건물주인 경우는 건물주 성향이 정말 건물에 제대로 묻어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평판을 물어본다는 자체도 웃기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왜냐면 실제로 그거를 중개하거나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만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발레 타는 분들이 웬만한 분들보다 잘 알잖아요. 네. 정보통이잖아요. 아니 뭐 기타 다른데 업체들 들어가서 밥 한번 먹으면서 여기 얘기 들으신 거 있냐는 거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결국에 이것도 발품팔이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식업 하시면서도 그렇고 저도 비슷하게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뚝 하면 딱 하고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외식업을 많이 경험했던 분이나 잘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컨설팅 교육을 받고 나서 외식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새로운 사업의 꿈이 불어서 사실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리스크를 좀 적게 보고.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네,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굉장히 요즘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아무튼 또 이렇게 또 이제 외식업 여러 가지 부동산 얘기들도 좀 궁금한 걸 했는데,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저희 그 외식업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힘들죠. 또 진짜 그거를 2년 동안 열심히 극복해 왔는데 이제 코로나 어떻게 보면 끝난 거잖아요. 또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식업 하는 분들한테는 24시간이 됐으니까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경험했던 거가 어땠고 이제 앞으로는 어땠으면 좋겠는지. 지금 되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잘 되는 가게들이거나 아니면 예약제, 특히 요즘 오마카세 좋아하시니까 다 이런 데는 호황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코로나다 보니까 새로운 가게를 안 가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많으세요. 손님분들이 검증된 곳만 가려고 하세요. 근데 그래서 다른 그분들 되게 힘드셨을 텐데, 특히 술집 하시는 분들 풀려가지고 예전처럼 활성화돼가지고 네. 그분들이 계셔야지 저녁에 술을 드셔야지 아침부터 청담회장으로 세장을 오시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네. 이렇게 직업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거, 외식업의 최근 가장 선두주자로서 현장에서 뛰면서 굉장히 생생한 정보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식업을 생각하는 분들한테 딱 내가 생각하는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뜰 것 같은 아이템 한 2가지만 하나 딱 찍어주신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 크게 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인 거 크게 하는 거냐. 요즘에는 작고 알찬 가게가 되게 많아요. 본인만의 색깔로서 이렇게 메뉴를 만들거나 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저는 젊은 층 장사가 다시 잘 될 것 같아요. 20대 초반들이 원하는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장사. 네, 저가 장사들도 더 잘 될 것 같고 클럽이 활성화되면서 술도 더 잘 팔릴 거고 사실 이때 초반에 뭐 감성 포차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좋아 보이는 장사들은 빛 좋은 개살구일 때가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뭔가 좀 럭셔리해 보이고 좋아 네, 보이고 이런 네, 장사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대중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맞춰서, 그래서 저는 해장국을 한 거고 사실 그런 아이템들이 잘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포차 좋아합니다. 오픈해 좋아하시나요? 주십시오. 아무튼 오늘 저기 외식업의 또 핫한 블루칩, 네, 정희찬 대표님하고 또 재밌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저희가 또 부튜브 시간에 또 어떤 분이랑 나올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폐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흥이 안 되면 금방 접으시더라고요. 빠르게 접으시더라고요. 옛날에 콜센터도 금방 접었거든요. 저도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